오늘 펼쳐볼 청춘의 페이지는 15살입니다. 자, 15살 중학교 2학년 정도인 거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또 학교를 바꾼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유학을 가 있는 상태였고, 근데 그때 가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을 해나가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많이 말하는 그 롤러코스터를 시즌 패스를 끊고 다녔다도 아마 이 시기였을 것 같고, 그때 있었던 친구들, 그리고 제 기억에 중2 때, 중2 말 때쯤에 테리라는 친구를 처음 알기 시작했었나? 그게 중3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네요. 어쨌든 그 친구와 또 많은 추억들을 그때부터 또 쌓기 시작했지요. 뭔가 지금 중2를 떠올리면은 확실히 중2 병은 걸려 있었다. 그 병 이제 또 무서운 병이거든요. 아마 제가 얼마 전에 또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 수업 시간에 비트박스 하다가 걸린 적이 있었다고. 그것도 아마 중2였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번 제가 또 장난을 막 이렇게 치고 그러다 보니까 교무실에 한번 불려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클래스 클라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반에서 뭐 농담 한 번씩 이렇게 던지는 거죠. 한번 불려가가지고 저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 거는 뭐 좋은 거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또 모두한테 도움이 되게 한번 써라.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제가 교무실 불려간 얘기까지 꺼낸다? 진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이 오픈을 하는 거다. 저 이렇게 혼난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다 잘못을 했었던 그런 학생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치 요즘 들어서는 막 엄청나게 바른 것 같고 그렇지만 다 그 실수와 경험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지나쳐 오면서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강영현이자 영디이자 영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 시절 아주 그냥 까불이었어요, 까불이. 자, 저의 15살 이랬고요. 오늘 열어볼 청춘 페이지는 2012년입니다. 어찌 잊겠습니까? 이 해를. 2012년 제가 1, 2학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정말 제 인생에 큰 또 변화들이 있었던 시기였죠. 성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아셔야 할 사실, 뭐 모르셔도 되긴 한데, 제가 베이스를 이때 처음 잡았어요. 전에도 기타는 조금은 칠 줄은 알았지만, 밴드팀에 들어가자라고 해서 했던 게, 이 해든가 그 전해 말이든가 해가지고, 하여튼 제가 밴드를 시작하고, 완전 초창기 때, 합을 맞추고,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던 물집 안에 물집이 생길 수가 있더라. 그리고 제 오른손 검지에 새끼 손가락 한 마디만한 물집이 잡혔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시기였거든요. 처음 잡을 때. 근데 그때에 이제 신입생이라 가지고 같이 또 병행을 했었던, 그리고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제가 낙제를 하지 않고 이 학교를 다닐 수가 있을지 그 기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초반에는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긴장도 많이 했죠. 또
전국에서 내가 아는 환경이 아닌 전국에서 또 다른 친구들도 와가지고 공부를 내가 얼마나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정말 그 한 학기 동안 막 이틀에 한 번 자고 그리고 시험 기간에 막 3일에 한 번 자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까지 좋은 점수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근데 뭐 나쁘진 않았어요. 제가 최선을 다한 만큼의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싶을 정도? 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1학년 1학기 한 다음에 너무 이게, 시간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제가 데뷔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휴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또 한동안 휴학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2012년에 반은 학교와 같이 병행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로 피곤하고 정말 사실 그때가 제 다른 어느 해보다 진짜 신체적으로 가장 많이 깨어 있었던, 가장 많이 노력을 했던, 왜냐면 베이스도 처음 잡고 학교도 처음 가는 거고 과제라는 것도 막 이렇게 막 제대로 처음 해보고 발표 준비도 해야 돼. 뭐 할 거 되게 많아. 호. 아침에 학교 가가지고 뭐 수업 듣고 오후에 와가지고 연습해야 돼. 막 장난 아니었죠. 예, 재밌었습니다. 예. 근데 또 초반에는 MT도 다녀오고 뭐 재밌는 기억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열어볼 청춘의 페이지는 2015년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해이죠. 잊지 못할 해인 것 같고 일단 2015년에 가장 좀 큰 변화들이 있었죠. 제가 연습생에서 이제 아티스트로 변화하는 그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딱 데뷔로 놓고 보면 이제 9월 7일, 2015년 9월 7일 잊지 못할 날이고, 그때 Congratulations가 나오고, 그리고 세상에 우리의 음악으로 발매가 된다라는 점이 좀 굉장히 신기했고, 뭔가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전에도 이제 그 해에는, 이제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라는 그런 노래에 제가 그때는 맨 처음에 발매됐을 때는 아마 영현이라는 이름으로 발매가 됐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먼저 발매가 되고 나서 예명을 어떻게 해볼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강영현, 영현 좀 발음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막 그 예명 리스트를 엄청 많이 짰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냥 영도 있었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주신 게 영케이였죠. 그렇게 저의 영케이의 삶은 시작이 되었고 굉장히 좀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일은 아닌데 발매되고 나서 이름이 바뀌었죠. 예, 그래서 발매된 음원의 중간에 어느 한순간부터 0K로 이름이 바뀌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서 그것도 꽤 재밌었습니다.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활동을 맨 처음에 안 하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원조 역주행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주행을 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근데 그때 그 음악 방송들 다니면서 저한테 있어서는 그냥 연습생이었는데 아직 데뷔도 안 한 상태인데 너무 긴장도 되고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거기 있으신 스태프분들 매니저님들 다 저희 팀이 아닌 거잖아요. 저의 팀이 아닌 거고 그래서 약간 어색어색하게 있었죠. 그러고 나서 그 어떻게든 활동을 잘 마치고 그리고 또 박세별님의 스카이하이에 또 피처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가지고 그것도 또 재밌게 작업을 했었고 그러면서 조금 데뷔 전에 그런 마음의 준비 같은 거를 살짝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9월 7일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팀으로 데뷔를 하고 그리고 매니저님들도 그렇고 뭐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다 이제 우리 팀으로서 움직이니까 확실히 그 전과 다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이후로 그렇게 데이식스의 삶을 살고 있고 2015년부터 확실히 또 0K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0K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서 예명 들어가니까 좀 약간 히어로명 같잖아요. 뭐
그 클라크가 있으면은 클라크 맞나요? 클라크가 있으면 슈퍼맨이 따로 있고 그 친구 피터가 있으면은 이제 스파이더맨이 따로 있고 그런 것처럼 영현이 있으면 영케이가 따로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었는데 잘 해왔던 것 같아요. 잘 해오다가 순간 이제 그 괴리감이 많이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어서 둘 다 인정을 해주자. 둘 다 너고 더 이상 그 영케이의 삶과 영현의 삶을 구분할 수가 없는 순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사실. 예.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를 만약에 영케이만 했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저의 뭐 여행 갔을 때의 이야기들, 그리고 뭐 살면서 제가 느끼는 것들을, 딱 제가 생각하기에 영케이가 말할 법한 그런 것들만 이야기를 했다면 말수도 훨씬 적었을 거고 더더욱 안 그래도 지금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는 편인데 더 조심스러웠을 거고 많은 것들을 또 해내지 못했을 것 같은데 또 영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과 시간도 보내고 지금까지 또 함께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데뷔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Congratulations. Really? Wow, girl, congratulations. You couldn't wait 2 months, so impatient. Your essence is patience, and not full of smiley faces. But I'm saying this with patience, so I give you my best wishes. Cause I am over you, we overdue. No problem saying how do you do? Oh, I've been good. My days have been so good to me, thankfully. Oh, you used to be my best memory, truthfully. But that's about it, the end. 자, 이번에 열어볼 청춘 페이지는 2016년인데요. 저희는 이때 노아를 발매를 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가장 좀 맞닿아 있는 키스터 라디오와 관련된 또 추억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때가 제가 슈키라 때 슈퍼주니어의 키스터 라디오를 고정 게스트를 하고 있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또 홍키라로 변하게 돼요. 이용기의 키스터 라디오. 그게 2016년 한 해에 이루어진 일이었죠. 예. 그래서 홍키라에서도 저희가 또 고정 게스트를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지금 데이식스의 키스터 라디오 DJ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정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키스터 라디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로 저희가 뭐 발매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더 특별했던 이유가 첫 음악 방송이었어요. 저희가 이게 데뷔 앨범이 아니고 데뷔 앨범은 D-Day라는 데뷔 앨범에 Congratulations라는 데뷔 곡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곡은 저희는 뭐 방송 관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를 알리기 위해 수많은 공연들을 하고 그리고 노아 때도 그거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음악 방송이라는 걸 처음 해봤고 근데 그때도 느꼈죠. 이 빨간불 찾기 그게 참 어렵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방송을 위주로 공연을 했다면 또 모르겠는데 카메라를 봐야 되는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라이브에서 관객분들을 보고 그리고 약간 조명을 바라볼 때도 있고 뭐 그런 거가 또 많다 보니까 카메라 보는 게 아직까지도 살짝은 어색한 것 같아요. 아마 멤버들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2016년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제가 어떠한 잘못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러다가 회사에서 곡 작업 중지가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벌로. 그러니까 벌로 송캠프 금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작곡가분들과 작업을 하러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우리는 이제 연습을 다시 또 약간 연생으로 돌아가는 약간 제가 그런 잘못을 뭔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데이식스 같은 경우는 곡을 쓰지 않으면 앨범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말 당황을 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프로그래밍을 또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혼자서도 곡 작업을 할 수 있게 로직이라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다시 다루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떤 뭐 사운드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또 공부를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연말 즈음에
한 그 곡 작업 중재 풀리면서 미니 앨범 발매를 합시다 라고 또 이야기가 나왔죠. 그때 우리는 정말 한 6곡짜리 미니 앨범 한 6곡 정도니까 6곡짜리 앨범을 만드는데 우리는 한 20곡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곡이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그 쌓아놨던 아이디어들과 이 에너지를 정말 쏟아가지고 20곡을 가져갔는데 그 곡들을 받아보신 후 만들어진 게 2017년의 에브리데이 식스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그 곡들을 받아보고 좋은데 이것도 좋은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회의가 진행되다가 어느 한 직원분께서 이거를 그 월간식으로 계속해서 내는 그 프로젝트로 만들면 어떨까요? 라고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우리에게 더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거죠. 물론 2017년도 쉽지 않았고 계속해서 곡 작업을 했어야 됐지만 그리고 그 20곡 중에 발매 안 된 곡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쌓아놨던 에너지를 분출을 하고 그리고 증명을 해내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던 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데이식스의 역사의 일부분의 이야기였고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식스의 노아 노아 노아. 열정과 패기, 즐거움과 두려움 이 공존하던 우리의 청춘을 추억하는 My Youth Day. 같은 시간 속 다르게 흘러가는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며 기억을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 펼칠 청춘의 페이지 2017년입니다. 일단 2017년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한 해일 것 같아요. 언제라도 이 2017년을 돌아보면은 참 열심히 살았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한 해인 것 같아요. 이 말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설명을 드리자면 에브리데이 식스라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게 매달 2곡 정도씩 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앨범이 나온 거죠. 그리고 콘서트도 거의 매달 하고 활동도 거의 매달 하고 그리고 뭐 뮤직비디오도 거의 매달 찍고 그렇게 쭉 진행을 해왔었던 한 해입니다. 이것만 해도 뭐라고? 앨범을 매달 낸다고? 그리고 일단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곡들을 풀어놓는 게 아니라 한 2월까지인가?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 그 다음부터는 계속 또 곡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또 발매를 했었기 때문에 정말, 굉장한 트레이닝이 됐죠, 저한테. 많은 실력적 향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것만으로도 그게 가능해? 싶겠지만, 거기에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3학년이라고 하면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많이들 사망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또 센 한 해죠. 4학년도 당연히 어렵고 1, 2학년도 어렵지만 3학년은 뭔가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마무리를 더 멋지게 해내기 위해서 3학년이라는 그 다리를 잘 메꿔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메꾸는 거예요. 메꿔내야 하는 그런 한 해였는데 그게 겹쳤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휴학의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였고 딱 반 학기 남아 있었나? 그래서 반 학기를 지금 쓸 거냐 말 거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못 쓰게 됐었습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막 입이 막 떨리는 그러는 것 같은데 2017년 참 재밌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고 그리고 성장도 많이 했고 무엇보다 데이식스라는 팀에 있어서 가장 좀 큰 전환점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한 해 계속 공연을 돌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있을 때 저희 공연장과 그리고 그 12월이 마친 후에 저희가 들어간 공연장의 크기는 많이 달라져 있었고 사람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의 개수도 또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은 만큼 좀 그만한 보상이 있었었던 것 같아가지고 참 뿌듯하고 그 이후로 더 커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의 좀 기반이 돼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열어볼 청춘 페이지 바로 2018년인데요. 저는 이때 뭐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기억에 남는 것이 첫 번째 월드 투어가 있었죠. 근데 그 월드 투어의 명 또한 Youth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스가 청춘이잖아요. 청춘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유스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그거를 노래를 하려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청춘이 뭘까? 라고 뭐 사전도 찾아보고 혼자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뭐 지금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내가 뭐 청춘이다라고 생각하는 때까지 인 거죠. 그리고 청춘은 빛나는 시기.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또 정의를 내리기엔 그 내가 성장을 하는 때는 사실 언제일지 모르는 거거든요. 뭐 성장이 지금 오히려 멈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세월이 흐른 뒤에 성장이 또 나아갈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내가 청춘이다 생각하면 청춘인 거고, 뭐 비슷한 걸로 제가 영원에 대해서 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영원할 거다 생각하면 영원인 거고, 그냥 뭐 그리고 각자만의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냥 그거를 믿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드 투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신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엔 솔직히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죠. 돈을 받으면서 공짜로 전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정말 시간을 내 가지고 짬을 내서 어떻게 해서든 막 투어 같은 것도 신청해서 다니고, 그리고 그 아무리 시간이 안 나도 식사 한 끼만큼은 그 나라의 식사, 그 나라의 음식을 꼭 먹어보고 싶어 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나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경험들을 하긴 했어요. 뭐 사람마다 또 기호가 다르다 보니까 호텔방에 있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저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목 관리가 안 되려고 했었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그 투어를 반복할수록 익숙해지면서 뭔가 컨디션 관리를 좀 더 우선시 했던 날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죠. 밖에 나다닐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빛나고 찬란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가 기억이 나는 게 대학을 졸업한 해예요. 정말 와우, 이거 할 수 있을까 싶긴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높은 성적을 바라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뭔가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이뤄내겠다라는 거는 아니었는데, 다만 입학을 했는데 졸업장은 꼭 따보고 싶다, 졸업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이제 1학년 땐가 2학년 땐가 그만둘까 말까. 왜냐면 이쪽 일을 할 거고 생각보다 큰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이 가수하는 일에 몰두를 하고, 어떻게 보면 분산이 되는 거다 보니까 신경이, 이거를 중간에 그냥 그 자퇴를 하고 이 일에다가 매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사실 그것도 큰 용기가 필요한 건데 제 용기가 부족했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다른 선택을 했죠. 병행을 해보자. 어떻게 해서든 막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내가 버릴 학과들 버리고 C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뭐 어떻게 해서든 이 학점만 따내자, 최저 학점으로 막 이렇게 하고 학교를 좀 더 오래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이 내가 졸업을 위해서 최저 학점으로 맞춰놓고, 근데 최저 학점도 다 못 따낼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학고만 면하게 F 한 과목 정도만 이렇게 제가 마음속에 둔 다음에, 대신 그럴 거면은 다른 제가 선택한 과목은 진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 있는 거 하나는 늘 한 학기에 넣어둔 다음에 이거는 내가 최소 이제 B 이상은 받아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혼자 전략적으로 막 계획을 해서 막 아둥바둥하면서 그 학교를 다니다가 결국 이제 대학 졸업까지 갔지요. 대학 졸업한 날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들과 모여 있었는데 친구들이 뭐 현수막도 준비를 해줬던 기억이 나고,
왜냐면 입학하는 시기는 같아도 졸업하는 시기는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날에 졸업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제가 가을 학기에 졸업했나? 그러니까 뭐 중간에 졸업을 했어요. 예, 한 학기를 뭐 더 해고 뭐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날에 딱 그 졸업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는데, 근데 그 몇 명을 빌미로 또 동기들이 모인 거죠. 한잔 하기 시작하고. 근데 저는 그거 끝나자마자 스케줄이 있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 빨리 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갔을 때는 이미 다들 거하게 벌게 지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따라잡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즐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의 2018년 추억이었고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왔네요.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오늘 열어볼 청춘 페이지는 2019년입니다. 굉장히 또 기념비적인 해죠. 예, 더 북커버스가 이제 또 그래비티로 나왔었고, 거기에 한패델이 탄생한 해이기도 하죠. 한패델 최근에까지도 또 많은 사랑을 또 정말 감사하게도 받고 있는 그런 곡인데, 그게 2019년에 발매가 됐었습니다. 한패델 발매될 당시에 저희가 작업할 때는 전혀 거의 절대까지 타이틀곡일 거라고는 예상도 못한 곡이었고, 그냥 콘서트 현장을 또 떠올리면서 같이 즐겁게 놀아보자, 즐겁게 또 이 순간 만들어보자 라는 곡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거기에 딱 주어만 뺐어요. 콘서트인 것만. 그랬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순간, 그리고 또 함께 즐기고 싶은 순간에 들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비티 이 한 페달로 저희가 첫 그 음원 차트 1위를 했었거든요. 그때 진짜 저희는 거짓말 같았고 믿지 못했었어요. 이게 실화인가?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그 실시간으로 저희가 알게 됐던 그 순간 아직까지도 좀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마이데이 고마워요. 네, 고맙고 앞으로도 또 재밌게 잘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 해에 이제 12월에는 스위크하우스도 나왔었고, 그리고 또 저 일각고래로 복면가왕도 나왔었죠. 그때 하늘색 그 마스크 잊지 못할 겁니다. 그 안에서 은근히 좀 더웠어요. 네. 은근히 좀 덥기도 했고, 그 헤어쌤이 많이 아쉬워했던 것도 기억나요. 끝나고 나서 머리 한번 털냈는데 제가 정신없어가지고. 왜냐면 처음으로 무대에 혼자 서가지고 왕곡을 부른 무대다 보니까 엄청나게 긴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준비하면서 선곡도 제가 부를 수 있는 곡들은 이미 다 그 앞서서 그 불렀었기 때문에 자꾸 제외가 되고, 그 새롭게 카피하고 새로운 곡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거를 잘 불러내야 하고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때 많이 느꼈거든요. 아, 내가 연생 때는 이제 하나의 그 가수로서 월말 평가를 준비하든 쇼케이스를 준비하든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 거를 연습을 했었는데, 데이식스의 멤버로 있게 되니까 자꾸 파트를 나눠서 그 파트만 잘 불러내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내는 게 호흡이 딸리는 거를 제가 발견을 했고, 그리고 그 감정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하는 거를 어색해하는구나를 좀 많이 알게 된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요 때를 기점으로 좀 연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영원도 요 순간 때문에 좀 만들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너를 품에 안으면 불렀었죠. 뭐 저의 스타일은 뭘까 그때부터 또 고민을 다시 한번 하게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너를 품에 안으면은 좀 스트레이트하게 그냥 제가 가진 목소리 뭔가 큰 기교 부리지 않고 너를 품에 안으면 이렇게 쭉 그 제가 가진 목소리를 전달만 하자 라고 또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다양한 시도들도 하고 색도 입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1년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2021년도 저한테 있어서는 꽤나 특별하고 다이나믹한 한 해였죠. 그 당시에는 사실 일단 코로나가 많이 좀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라 가지고 뭔가 페스티벌 행사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하지는 않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가
키스터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매일같이 또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9대 DJ였죠. 지금은 11대 DJ고. 그리고 이 키스터 라디오 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성장하고 있었던 계기가 된 것도 있고, 그리고 2021년은 제가 데이식스로 활동을 하다가 유닛 활동도 했는데 솔로 앨범을 처음으로 또 솔로 데뷔를 했었던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늘 옆에 우리 멤버들이 있었어요. 언제나 연습생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특히나 한 팀이 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조금 서로한테 미룰 수 있기도 했고 기댈 수 있기도 했었죠. 근데 정말 옆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모든 거를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만큼 또 많이 발전도 한 것 같아요. 많은 걸 느끼고. 그리고 나서 저는 또 새로운 경험을 하러 가게 되었죠. 9대 DJ를 전날까지 마지막으로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잠시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돌아와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이 자리에서 키스터 라디오 DJ라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 참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평생 잊지 못할 이벤트인 것 같아요. 정말 그때의 순간, 지금의 이 순간, 그 DJ에 앉아있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큰 이벤트고, 추억이 되지 않을까. 정말 저를 또 생각을 많이 넓혀줬어요.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고. 6월까지 채운 2024년의 페이지를 열어보겠습니다. 2024년 저는 또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살아가다 보면 매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아름다운 페이지들로 장식이 되어 있지만 2024년처럼 이렇게 몇 해들이 또 약간 북마크처럼 새겨지는 그런 해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2024년은 저에게 있어서 좀 많이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해가 될 것 같아요. 먼저 제가 한 것들, 작사 작곡가로 또 많은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리고 작업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작은 이제 2023년이 조금 더 되었겠지만 그 전부터 열심히 쌓아온 것들, 이제 2024년에 더 많은, 정말 많은 콜들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많이는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먼저 연락을 받은 그런 것들을 좀 해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더 많은 사람들과 작업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또 음악적으로 다양한 시도들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내가 쓴 노래 다른 사람의 보컬이 입혀줬을 때 어떨까 늘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또 시간도 부족해지고 한정된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좀 데이식스에게 쏟고 싶다, 그리고 쏟아야 하니까, 그래서 점점 더 횟수가 아마 줄어들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근데 어쨌든 그런 활동들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또 영광스럽게도 많은 아티스트 분들과 작업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것들이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에 많은 시도들을 했는데, 그게 이제 예능 프로그램들에 많이 또 나오기 시작했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대본이 없는데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맨 처음에는 가장 땀이 나고 긴장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익숙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재미도 찾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이 데이식스의 키스터 라디오 제가 9대 때부터 했고, 그리고 또 11대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됐는데, 데이식스 분들을 완전체로 게스트로 모실 수 있었다는 점, 그 순간이 굉장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식스가 오랜만에 컴백을 했다는 점, 거기에 이제 또 타이틀곡이 웰컴 투 더 쇼라는 곡이 되어서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돌아온 곡이 웰컴 투 더 쇼여서 참 좋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데이식스의 또 앞으로 펼쳐질 쇼에 또 환영한다라는 의미를 담게 되는 것, 물론 그때도 생각을 했었지만 그 이후로 다양한 공연들 다니고 축제들 다니고 페스티벌 다니고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를 때 같이 함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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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이 참 영광인 것 같아요. 데이식스와 함께 이렇게 컴백을 해서 같이 무대를 돌기 시작한 이 순간 2024년 정말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2024년의 포문을 연 곡, 그리고 2024년을 많은 분들의 2024년에 기억될 곡, 데이식스의 Welcome to the Show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뮤지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냐고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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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me, Young K, Yes Man! 저 영디, 영케 아주 리스펙해요. 샤라웃 너무 하고 싶어. 그냥 음악적 그 소질이 너무 있는 친구라 가지고 It's me, 나 사랑하는 나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영케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굉장히 이 재능이 많은 친구예요. 예, 재능이 많은 친구인데 이 친구 그거를 노력으로 점점 더 날이 가면 갈수록 다듬고 또 발전시키는 그런 뮤지션이라서 늘 다음이 기대되는 뮤지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케이 솔로로 또 2021년에 9월에 데뷔를 했죠. 그리고 이 데키라를 많이 빛내줬어요. 왜냐하면 일단 끝까지 안아줄게 그 노래로 메일을 시작합니다. 예, 끝까지 안아줄게 그 반주로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스트송, 이거는 이제 코너가 되어버렸고 방금 전에 또 끝이 났죠. 그리고 그대로 와줘요 또 로고송으로도 함께 해줬었기 때문에 정말 감사를 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아티스트입니다. 마이크로폰도 있었죠. 예, 정말 그 데키라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에 정말 큰 축을 담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영케이라는 아티스트는 지금 또 데뷔한 지 오래됐고 그리고 연생도 굉장히 오랜 시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그는 어렸을 때부터 가수를 꿈꿨다라고 하지 않아요. 예. 뮤지션의 길을 걸을 줄 몰랐고 그냥 걷다 보니까 어느새 JYP에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음악을 즐기던 중에 그거를 오디션을 봤는데 들어왔고, 근데 들어온 김에 잘해내고 싶어서 정말 노력을 끊임없이 한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과거 얘기를 들어봤을 때 집에 가지를 않았어요. 숙소에 가지를 않고 정말 씻으러만 가고 가끔 씻는 것도 스킵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약에 잠에 들더라도 연습실에서 들게 그런 도끼를 가졌었던 친구였어가지고 그 많은 그 연생 때 할 수 있는 경험들, 교육들을 다 받고 나서 데뷔를 합니다. 근데 데뷔하고 나서도 느끼는 게 정말 세상 녹록지 않구나. 정말 이거는 잘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런 뭐 노래, 음악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더 다 잘해야겠구나. 새로운 도전들 계속해서 헤쳐나가야겠구나 라고 느끼면서 그것을 정말 타개하고 이겨내면서 걸어온 친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DJ로서도 활약을 했었죠. 예. 근데 이제 이 영케이라는 친구 음악적으로 본다면은 음악에 있어서 음정은 조금 사실 가수가 음정 잡는 그 감이 있는데 그거는 좀 타고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바이올린을 했었던 게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연관을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처음으로 화음 같은 거를 잡는 것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고 음역대도 뭔가 일궈냈다기보다 좀 타고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싱잉 스타일 그리고 그 감정 표현, 깊이 이런 것들은 노력으로 많이 좀 읽어내고 그리고 장르적 표현 같은 것들도 다양한 장르를 도전하면서 더 깊이가 생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또 작곡가, 작사가로서도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 능력은 어느 정도의 감과 그 타고남이 있겠지만 노력이 없이는 큰일 날 뻔했었던 그래서 정말 수백 곡을 써가면서
점점 단련이 돼서 지금은 이제 다른 가수들에게도 또 작사를 해주고 작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듀서로도 또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영케이의 행보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케이씨의 역사 소개해드렸고요. 저희 추천곡 영케이의 베스트송 이어서 그대로 와줘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세요. 그닥 나쁠 건 없잖아요. Thank you. 구독해주세요. 그닥 나쁠 건 없잖아요. Thank you.